지역의 대학들이 구조조정에 찬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의 여파로 살림살이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광주국제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광주 영상독합문화관 등지에서 9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기아자동차 노조가 지난 22일에 이어 또다시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노사는 추석 전 협상 타결을 기대하고 있지만 장기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이 광주 북구 우남동 대형마트 건축 허가 관련 항소심에서도 사업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건축을 불허할 공익상의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대학가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학생이 줄어서 수입 구조는 날로 열악해지는데 정부는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어서 대학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대학교가 행정조직과 인건비를 줄이는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회의 압박으로 본격화됐지만 재정구조 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정원 감축과 등록금 동결 등으로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매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빨리 우리가 재정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재정구조의 가장 큰 포션이 어디냐면 바로 인건비 부분이라는 겁니다. 인건비가 지금 한 7% 정도가 됩니다. 올해. 비단 조선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광주 전남 지역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데 몇 년째 등록금을 올리기는커녕 동결하거나 낮춰야 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구조조정 압박에 대부분의 대학이 내년 입학 정원을 10% 정도 줄였기 때문에 등록금 수입은 더 줄게 됐습니다. 반면 정부 평가에 대비하느라 장학금 혜택을 늘리고 교수 충원율을 높이면서 지출은 늘었습니다. 평가를 잘못 받으면 재정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압박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돈뿐만 아니라 대외 이미지라든지 학생 모집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타격이 있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추진되는 대학 안팎의 구조조정 압박 속에 올해 정부의 대학평가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지역 대학가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1년 전보다 16,000명 줄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 기본 통계에 따르면 광주의 학생 수는 작년보다 8,000명 줄었고 전남은 8,600명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남의 초등학생 수는 1년 사이에 3,400명이 줄어 전국에서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자동차 노조가 오늘 또다시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사 협상이 잘 안 풀리고 있는데 쟁점이 무엇인지 이재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가 지난 22일에 이어 또다시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1조와 2조가 각각 6시간씩 업무를 거부한 노조는 서울 현대 기아차 본사에서 집회를 열고 사측의 성실 교섭을 촉구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주야 8시간 근무제와 기본급 15만 9천 원 인상 등을 놓고 사측과 15차례 만나 교섭을 벌였지만 통상임금 문제로 타결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결했다며 이번 협상에서 통상임금화를 관철시킬 계획입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과 관련된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지켜본 뒤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사가 통상임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통상임금이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근로자의 퇴직금은 늘어나게 되지만 기업의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완성차 업계의 노사 입장도 갈려 GM과 쌍용차는 통상임금화에 합의했고 르노 삼성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집중 교섭을 통해 추석 전까지 타결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맏형격인 현대자동차 역시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자칫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광주 국제영화제가 조금 전 레드카펫 행사를 시작으로 성대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작으로는 영화 26년을 제작한 조근영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 봄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개막작 상영에 앞서서는 김대중 노벨 평화영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동원 감독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광주국제영화제는 옛 제1극장인 롯데시네마 충정로관과 광주 영상복합문화관에서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되며 국내 최초로 상영되는 중국 영화 특별전을 비롯해 25개국 총 91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내년에 문을 여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성패는 내용물이 어떤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컨텐츠 제작 진행 속도가 더디고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지역 업체들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내년 9월 예정대로 개관하기 위해선 공연과 전시 등의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472억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콘텐츠 제작에 들어간 돈은 40억여 원, 책정된 예산의 8%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욱이 콘텐츠 제작을 위해 체결된 계약 금액 20억 8천여만 원 가운데 광주 지역 업체와 계약한 금액은 2억 5천여만 원, 전체 계약 금액의 12%에 불과합니다. 자료를 분석해서 내놓은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아시아 문화전당이 국립시설이기는 하지만 지역 업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이 콘텐츠 예산을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지역 업체들과 저희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예산 집행이 늦어진 것에 대해 지난 5월에야 예산 교부가 결정됐고 콘텐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인원들이 채워져서 그년들이 사업을 굴려고 막 돌리기 시작하는 게 이제 뭐 한 달 정도의 남짓 발동 기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신이 없어요. 하루에도 몇 건의 계약과 몇 건의 무슨 이런 것들이. 또 콘텐츠 제작에는 국내외 최고 수준의 작가와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광주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나주에 호남권 최대의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섭니다. 신세계 사이먼은 무안 광주 간 고속도로 나주 나들목 인근 30만 제곱미터 부지에 프리미엄 아울렛을 세우기로 하고 나주시와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신세계 사이먼은 현재 경기도 여주와 파주, 부산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까지 나주 아울렛을 완공해 문을 열 계획입니다. 법원이 광주 북구 우남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관련 항소심에서도 사업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남양주택산업이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구청이 건축허가 취소 사유로 들었던 심각한 교통난은 일어날 것이라 단정할 수가 없고 건축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영세상인과 재래시장 보호가 건축을 불허할 공익상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새 아파트의 창문 공사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어제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해당 건설사가 보완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건설사는 전체 1200세대 모든 창문에 들어가야 할 부품이 빠진 것을 확인했다며 하자보수 공사를 위해 필요한 자재를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는 자재가 도착하는 대로 입주민과 상의해 추가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을 꽃게잡이가 시작됐지만 전남 지역의 주산지, 진도 지역 어민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봄 꽃게를 망쳤는데 가을 꽃게도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갓 잡은 꽃게가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중매인들의 가격 매기기 눈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년 같으면 꽃게를 사려는 관광객들의 발길로 북절됐을 이 서망항이 보시다시피 썰렁합니다. 작년 사람 말고 장사 잘 됐어요. 금년에는 아주 안 되잖아요. 세월호 때문에. 지난 21일 금어기가 풀린 뒤 경매장에 나오는 꽃게는 하루 3, 4톤. 본격적으로 어선들이 꽃게잡이에 나서면 하루 15톤가량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도 꽃게어장은 내병도와 외병도 그리고 관매도 인근 해역. 지난 봄 세월호 사고 해역에 밀려들었던 저인망 어선과 대형 함정 때문에 봄 꽃게잡이는 최악이었다고 어민들은 말합니다.
봄꽃게 조업량은 지난해에 비해 40톤 넘게 감소했고 위판액도 11억 원이 줄었는데 가을 꽃게마저 가격이 낮고 관광객이 없어 수도권 수산물 시장에 팔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어민들로 봐서는 8천에서 10,000원 사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군데 이야기했습니다. 꽃게 좀 많이 사라고. 꽃게 속살이 꽉 차는 10월 하순쯤 예년처럼 꽃게 축제를 열어서 만회해보겠다는 생각이지만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마저도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은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을 수사한 결과 해경이 언딘에게 유리하도록 독점적 권한을 주려고 노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해경이 평소 친분을 고려해 언딘에게 일감을 몰아주려고 한 사실관계는 확인했다며 그러나 이들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은 아직 밝혀진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는 다 끝났고 이제 어떤 법률을 적용해 기소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사법 처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장외투쟁 졸업장을 운운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15명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성명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민들이 동조단식에 나서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을 대변하는 듯한 일부 의원들의 작태에 또다시 분노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통합진보당 광주시당도 장외투쟁 반대 성명에 참여한 김동철, 박주선, 장병환 의원을 규탄했습니다. 한편 장외투쟁 반대 성명에 참여한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15명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 의원은 7명입니다. 숭덕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추진에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숭덕고 1학년 학부모 40명은 광주시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교육 수요자의 뜻을 무시한 학교 측의 일반고 전환 신청과 교육청의 일방적 행정에 분노한다며 일반고 전환 신청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학교 측이 신청한 일반고 전환 안건을 심의했고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세월 5월 전시 논란과 관련해 지역 문화계 전문가들이 광주시 문화정책에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가 마련한 민선 6기 문화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하라고 요구했습니다.